진짜로 믿으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 같은 경우는 배송업을 생각하는 입문자들에게는 길잡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배송을 해야 하는 실제 종사자라서 본인의 열정과 에너지, 멘탈까지 배송에 쏟기도 모자랄 텐데 배송업 입문자를 위해서 블로그, 카페, 유튜브 같은 미디어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배송이 주된 생계수단이니까 기획이나 편집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유튜브 영상들은 많이 만들 수가 없을 거고요. 여기는 쿠팡의 자회사입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2022년 7월이죠? 블로그는 어느 순간 물류회사들도 본인들 입맛에 맞는 정보들로 업로드하다 보니 신뢰성을 많이 잃어버렸죠. 또 입문자 입장에서는 실제 일하는 종사들에게 직접 듣는 정보가 가장 신뢰가 가겠죠. 그래서 만든 게 택배기사 소통 카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쿠팡 퀵플렉스가 택배업계의 블루칩이 되면서 퀵플렉스 일자리를 이용해서 차량 강매, 투입 선수금 등을 요구하는 공고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많이 보이게 되고, 또 한 번 취업사기 피해자가 쏟아질 것 같으니 아예 실제 영업점 정보를 투명하게 오픈하고 조금의 피해 정보만 들려도 퇴출시켜서 구직자들이 택배 취업 사기 없이 안전하게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듭니다. 그게 전택구 카페. 그러니까 운영하는 모든 미디어의 취지가 배송업 입문자를 위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입문자들이 택배 취업 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택배업을 시작하길 바라면서 말이죠. 근데 사실 입문자들도 택배업을 돈만 생각하고 일 자체를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종사자들이 보기에는 기본적인 정보도 찾아보지 않고 예의 없고 답답한 질문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별 이득 없이 이런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은 배송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에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에 돈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플렉스 경험으로 어플 사용법이나 기초적인 배송 지식을 알려주는 채널이라면 이런 채널이 있을 거고요. 중고 탑차 구입의 지식이 없다면 이런 분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일반 보험사들도 전문 지식이 없는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도움을 받으려면 이런 전문가도 있을 거고요. 인원 모집보다는 취업 사기 근절이 목적인 채널로는 이런 채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입문자들의 간절함을 이용해서 악질적으로 사기를 치는 곳이라면 이런 곳들이 있을 겁니다. 절대 차량 구입을 요구하거나 선수금 등 돈을 요구하는 곳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입문자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물건을 분류하는 방법하고 차는 어떤 차를 사야 되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입문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현장에서 성심성의껏 알려주는 사람이 저희 워크인에도 있습니다. 가보자. 인사합니다. 소개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이것 때문에 안 들려. 322 라우트를 오늘 하게 될 건데 A, B, C, D 서브 라우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A, B를 가고 옆에 있는 동료가 C, D를 가게 된다 그러면 저는 A, B를 분류하고 상대방은 C, D를 분류해서 1차적으로 소분류를 하게 될 겁니다. 기포트는 박스 종류가 있고 단프라라고 해서 비닐봉투 포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장착을 하게 됩니다. 기포트를 보게 되면 여기 라우트 번호가 나와 있고 고객 주소가 나와 있고 운송장 번호, 보유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운송장 번호를 보고 구분하는 분들도 계시고 주소로 나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A, B, C, D 서브 라우트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뭐 01, 02, 03 이것도 따로 분류하나요? 01, 02, 03으로 나눠져 있는 거는 A라는 구역에서도 01, 02, 03 또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처음에 이렇게 따로 분류하진 않아요? 만약에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 구역을 모르기 때문에 A, 01, 02, 03 세분류를 해주면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박스 분류가 끝나고 나면 단프라 포장, 봉투로 포장되어 있는 거를 다시 A, B로 세분류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1차적인 분류가 끝났습니다. A, B는 동료한테 넘겨주고 CD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캠프에서 스캔을 하라고 하게 되면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 스캔을 하게 됩니다. 아직 하라고 소리 안 나왔어요? 네, 여기가 지금 시간이 그래서 떠요. 지금 회수대기라고 반품 할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스캔이 시작되고 바코드 우측을 찍어주시면 스캔이 됩니다. 아까 1차적으로 분류해놨다고 해서 다시 아파트는 아파트별로, 집원은 집원별로 2차 분류를 해줍니다. 빈 도트박스를 갖다 놓고 스캔을 하면서 옮겨주면 됩니다. 이 바코드가 구겨져 있는 경우에는
잘 찍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운송장 번호를 수기로 입력을 해줍니다. 아파트 분류는 아파트 단지별로 그리고 동별로 이렇게 세부 분류를 하게 되고, 이제 집원 분류를 하고 있는데 집원은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숫자로 나눠요. 숫자는 어떤 숫자를? 여기 밑에 운송장 번호가 이렇게 4자리가 있는데 크게 아, 네. 1000번 때부터 4000번 때까지는 한 박스, 5000번 때부터 9000번 때 한 박스, 이런 식으로 집원으로 나누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거보다 이게 숫자로 보는 게 훨씬 더 찾기도 쉽고 빨라가지고. 주소보다는 운송장 번호를 보신다는 거죠? 근데 간혹가다 이게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운송장 번호가 겹치면 그때는 집원을 한 번 더 확인하죠. 여기 보시면 앞자리가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9개의 숫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0부터 012, 345, 678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운송장 번호로 찾아서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분류를 할 때 거의 A, B, C, D 구역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스캔을 한 다음 다시 상차를 할 때도 A, B, C, D 이렇게만 했는데, A, B, C, D로만 나왔을 때는 좀 넓습니다. 그 안에서도 물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 분류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타 택배와 다르게 쿠팡은 운송장이 크기 때문에 제일 큰 숫자, 눈에 들어오는 이 숫자 4자리를 가지고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세워놓는 방법도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스캔할 때도 넘기면서 하기가 편하고, 물건을 찾을 때도 찾기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눕혀서 쌓았을 때는 많은 짐을 쌓을 수 있지만, 찾을 때 뒤져서 찾은 다음 다시 덮어놓으면 또 다음번 짐을 찾을 때 또 뒤져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운송장 번호가 잘 보이도록 한쪽 방향으로 세워주시면 찾기가 편리합니다. 물건 금방 찾아서 배송할 때 편하긴 하겠어요. 네, 저희는 탑에 문 열자마자 거의 5초에서 10초 안에 바로 찾습니다. 배송기에 도착해서 물건을 찾을 때 어플상에 제가 배송해야 될 주소가 나오고 운송장 번호 4자리가 나옵니다. 9992라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게 되면 8000번대, 9000번대, 9992 상품, 이 상품을 찾아서 배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운송장 번호와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배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문자 입장에선 이런 영상을 아무리 봐도 상차 방법이나 어플 사용법은 실제 겪어보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배송업을 경험해볼 수 있는 쿠팡 플렉스라도 한두 번 해보라는 건데, 요즘은 그마저도 신청한다고 바로 할 수 있지가 않죠. 그래서 입문자들은 선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귀중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잘 먹는다. 이런 사람들 선탑하지 말라고 하는 거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선탑도 사람들이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 또한 바빠요. 근데 저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 볼게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일을 못하고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의 예의는 그 사람들이 끝날 때까지 같이 보고 배우고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이 먹어. 네. 이번에 원주 로켓 때문에 6명을 한 번에 총원을 하다 보니까 3일에 걸쳐서 선탑을 진행했는데, 어떤 분은 일요일만 매주 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분은 단가 얼마, 라우스 얼마, 아파트 집원 비율 얼마, 다른 걸 공부를 안 해오시고 그런 것만 공부를 해오셨더라고요. 답답하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1시에 병원을 가봐야 되니까 2시간 안에 끝내달라. 이런 분들 좀 등등 6명 다 각자 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셔가지고 요구사항이 다 있으셨어요. 저희가 친절하게 이렇게 해드리는 만큼 같이 본인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고르시는 게 아닌가. 이게 배송직에서 맞는 상황인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선탑하면서 좀 열받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 좀 있어요? 있죠. 가르쳐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진짜 다 알려주고 정보 알려주고 다 하는데, 다음날 옆에 업체 또 선탑하고 있고 안 좋은 소리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그걸 하니까 준비를 해갖고 와야 되는데, 이것도 사업이니까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차도 투자해야 되고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 떠먹여 달라는 식 이런 사람도 많으니까, 정보가 요새 많으니까 지입사기 이런 것도 많이 보시고 여기저기 업체들 선택하셔갖고 선탑을
사업을 오셔야 구직도 빨리 되고 구하는 입장에서도 구인도 빨리 되고 서로 윈윈하게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안 하고 오시는 분이 많아서. 최소한 자격증과 본인 차량은 준비가 돼야 되고 무엇보다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현장 일이니까 몸이 힘든 건 당연한 거고 개인의 여가 생활보다 일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은 어느 정도 양보해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배송업은 사업이니까요. 배송업 입문자분들의 기본 정보와 기본 지식은 택배 취업사기 연합 6대 카페와 워크인TV를 시청하시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입문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끝! 퀵플렉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택배를 시작하실 때 차량 선택에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